안녕하세요. 떠모이는 세법의 떠세입니다. 오늘 부가가치세 끝장내기 두 번째 시간인데 개요 두 번째 편이에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면세와 영세율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부가가치세는 이 부가가치의 10%, 즉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10%라고 단일세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부가가치의 10%를 곱하는 것이 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제 면세랑 영세율은 그거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면세와 영세율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과세는 부가가치의 10%를 곱하는 거로 지금 방금 전에 봤고, 면세는 이제 부가가치 10%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겁니다. 그 영세율은 부가가치의 0%를 매기는 것을 영세율이라고 해요. 면세와 영세율을 보면 지금 부가가치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거고, 영세율은 부가가치의 0%를 매기는 거니까 똑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과세 저 10% 곱하는 거 말고 면세와 이제 영세율의 개념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면세는요, 있는 이유가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영세율은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영세율 제도가 필요한 것인데, 먼저 이 면세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이 역진성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면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역진성은 소득이 작은 자가 세부담이 더 높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작은 자가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을 높게 하는 것을 역진성이라고 해요. 세금의 역진성. 예를 들어서 보면 A라는 사람은 한 달에 200만 원을 벌어요. 근데 B는 그 두 배인 400만 원을 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런데 똑같이 어떤 재화를 220만 원에 샀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소비자 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돼 있다고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0만 원이 VAT, 즉 부가가치세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20만 원에 재화를 주고 샀지만 그 220만 원 중에서 20만 원은 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서 소비세라고 했어요. 소비를 할 때 그걸 간접세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어쨌든 그러면 똑같이 세부담은 2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근데 소득 대비 세금 부담의 비율을 따져보면 A는 200만 원 중에서 20만 원이어서 10%인 것이고, B는 400만 원 중에서 20만 원이기 때문에 5%죠. 그래서 A가 B보다 상대적으로 2배 더 부담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세 제도가 뭐냐? 만약에 이 VAT 세금을 아예 없애버리면 그럼 소비자 가격은 어떻게 되죠? 22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되죠. 그러면 소비자 가격에 세금이 하나도 없죠. 그러면 둘 다 세금이 0원이에요. 따라서 아예 둘 다 세금 부담이 0%이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면세 제도를 함으로써 둘 다 아예 세금 부담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다면 역진성이 완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에다가 아예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진성 완화를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또 개념이 있어요. 이건 세금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은데,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 많이 들어보셨죠? 개별소비세도 이 사치 물품 등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세율이 달라요. 각각의 세율이 따로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개별소비세도 역진성 완화를 위해서 나온 세금이에요.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5%를 더 개별 소비세로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귀금속이나 이제 시계 비싼 것들은 20%에 해당이 돼요. 근데 소비를 하기 때문에 똑같이 소비세인 것이고, 또 이제 과세 그 납세 의무자랑 그 담세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간접세가 됩니다. 따라서 이 개별 소비세도 있는 이유가 역진성 완화예요. 대신에 면세는 아예 부가가치에다가 10%를 아예 안 매김으로써 없애버리는 것이고, 이 개별 소비세는 오히려 이제 사치물품 등에다가 더 세금을 매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진성 완화를 위해서 개별 소비세도 있다라는 것만 상식으로 좀 알고 가시면 좋겠고, 그렇다면 면세를 다 해주냐? 그건 아니고요. 기초생활 필수 재화나 용역을 면세를 해주는 거예요. 다 할 수는 없겠죠. 가장 기초생활에 필요한
그런 재화나 아니면 용역 제공에 면세를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가공 식료품, 저희가 먹는 쌀이나 밀이나 그런 것들은 정말 기초생활 필수되는 재화잖아요. 이것 말고도 되게 많아요. 그건 이제 면세랑 이제 영세율 이제 좀 심화 편에서 제가 다루도록 하고, 미가공 식료품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기초생활 필수품이 되죠. 그리고 의료보건 용역,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아파서 병원을 간다, 그럼 거기엔 부가세가 없어요. 면세 제도에 해당해서 면세 해당합니다. 그리고 약국 가서 이제 처방전을 가지고 가죠. 조제를 하죠. 처방을 받은 대로 이제 약을 받습니다. 그 금액도 부가세가 포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약국에서 파는 후시딘이나 뭐 이제 파스 이런 것들은 일반 약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10%가 포함된 가격이에요. 그건 기초생활 필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약국에서 처방전을 가지고 조제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면세예요. 그래서 약국은 과세랑 면세가 겸용되어 있는 겸용 또 사업자이기도 합니다. 이건 어쨌든 세금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의료보건 용역도 기초생활 필수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의 10%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단계 매입세 환급은 되지 않고 부분 면세라고 해요. 왜 면세인데 부분 면세라고 하는지는 이제 영세율까지 저랑 이제 같이 공부를 하시면 알게 되는데, 이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좀 볼게요. 예를 들어서 면세 사업자예요. 저번에 봤던 이제 빵인데 면세라고 볼게요. 전체가 면세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이 면세기 때문에 이 200원은 아예 매기지 않아요. 그래서 당연히 200원도 세무세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다음 시간에 저희가 배울 건데 납세 의무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가가치세에서는 납세 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없고 아예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70원을 돌려주지 않아요.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게 있죠. 이 면세사업자는 700원을 주고 또 70원을 줬어요. 저번 시간에 공부하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건 설명하지 않을게요. 700원을 주고 거기에다 70원을 더 줬죠. 부가세 전 단계 그 공급자에게. 그렇다면 이 70원의 부가세는 뭐예요? 이제까지 전 단계 누적 부가가치세죠. 그쵸? 근데 이거는 세무서에서 돌려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면세사업자는 이 세무서에서 70원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음 단계 공급자 아니면 다음 단계가 최종 소비자다 하면은 이 70원을 이렇게 다음 공급할 때 얹혀서 받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는 전 단계 누적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봤던 그 두 번째 특징 뭐였어요? 전 단계 매입세액이 환급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분 면세다라고 그랬잖아. 부분 면세는 2분, 그 1,300원에 대한 10%, 130원은 면세가 됐죠. 그런데 그 전 단계 누적 부가가치세는 면세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면세 사업자는 이 전 단계 누적 부가가치세를 이렇게 포함해서 다음 단계 사람에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전 단계 매입세 환급이 될 수가 없고, 왜요? 납세 의무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부분면세다. 부분면세라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의 부가가치만 지금 면세를 해주는 것이지 전 단계까지 누적되어 있는 부가가치세까지는 면세를 해주지 못한다라는 게 이제 면세 제도인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면세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영세율 지금 뒤에서 배울 거는 완전 면세거든요. 이제 그거 같이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면세까지 봤어요. 근데 이제 영세율은 면세랑 다르게 0%를 곱한다고 했는데 부가가치에, 그리고 목적은 소비지급 과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소비지급 과세 원칙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영세율 소비지급 과세 원칙을 알기 위해서는요, 생산지급 과세 원칙이랑 같이 비교를 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상황은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지금 컴퓨터 한 대를 수입한다고 볼게요. 근데 미국은 주마다 이제 부가가치세율이 다르거든요. 근데 어쨌든 미국에서는 8%라고 보고 우리나라는 10%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이제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생산지국이라고 하고, 그 물건을 수입하는 나라를 소비지국이라고 합니다. 소비지국 과세 원칙 왼쪽은 소비지국, 즉 수입하는 그 나라에 간접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산지국 과세 원칙은 그 생산한 나라, 즉 수출한 나라의 그 8%, 예를 들어 미국이죠. 미국엔 8%죠. 그때 간접세를 부과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면
만약에 소비지구 과세 원칙을 통해서 수출을 한다.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소비지국에서 간접세를 부과한다고 했죠. 왼쪽 보고 있어요, 저희. 그래서 컴퓨터 가격이 예를 들어서 공가가 100만 원이다. 그럼 수출을 할 때 부가세는 8%지만 0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 대가도 100만 원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급가액에다가 부가세를 더한 것이 공급 대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번 시간에. 자, 근데 소비지국 과세 원칙은 소비지국에서 과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지국의 부가세율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도 0원이 됩니다. 이게 바로 영세율이에요. 즉 생산지국에서 수출을 할 때 부가세를 매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수입한 그 나라에서 10%잖아요. 이 컴퓨터는 공가가 100만 원이죠. 거기다가 부가가치세율 우리나라 즉 수입한 나라의 세율을 곱해서 10만 원 얹혀서 공급대가 110만 원으로 파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지국에 간접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생산지국은요 8%예요. 다른 반대겠죠. 8%이기 때문에 100만 원에서 8만 원을 즉 100만 원의 8%죠. 얹혀서 108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대로 소비지국 가서 소비지국의 10%율은 의미가 없고 요거를 그대로 파는 겁니다. 자, 근데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하기 위해서 영세율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생산지국 과세 원칙에 문제점이 있겠죠. 자,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간단하게 보면 예를 들어서 소비지국에서 그 생산지국에서 만든 컴퓨터를 똑같이 만든다고 할게요. 아예 똑같은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이겠죠, 공급가액이. 그런데 소비지국에서 만약 만들었다. 그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과세니까 10%죠. 10%는 100만 원의 10%니까 10만 원을 해서 110만 원이 돼요. 공급 대가가. 근데 아예 똑같은 물건인데 생산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서 하니까 지금 미국에서 넘어온 거는 108만 원이 됐고.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만들었는데 110만 원이 됐어요. 뭐 때문에 지금 그렇게 가격이 달라졌죠? 그렇죠? VAT 부가세 때문에 달라졌어요. 왜요? 생산지국에서 이미 과세를 하고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 수출하는 나라의 간접세율이 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지금 소비지국에서 8%여서 108만 원이 된 거예요. 당연히 이걸 사겠죠. 근데 이것은 생산지국의 8%인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은 10%이기 때문에 10%로 가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대외 경쟁력 왜곡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생겨요. 단지 간접세율이 달라서 생산지국 과세 원칙을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서는 자 이제 100만 원에서 10만 원을 했기 때문에 110만 원인 것이고 똑같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도 100만 원에서 10만 원이기 때문에 11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생산지국의 8%율은 의미가 없어요. 대신에 소비지국에서 10%인 그 부가세율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아졌어요. 110만 원으로. 그래서 모든 나라는 거의 대부분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정리를 하면 이제 수출국에서 물건을 팔 때는 영세율로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 0%로 하고 수입국에서 이제 가지고 오면 넘어오면 거기서 이제 그 수입국의 부가가치율을 곱하는 것이에요. 나라 같은 경우에는 10%가 되겠죠. 그래서 이 수출국에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물건을 팔 때 이제 수출을 할 때 이제 또 다시 그 전 단계 부가가치가 있겠죠. 이 전 단계 부가가치를 전체 환급을 해줍니다. 그 수출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이 전체 환급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아예 없애버려요. 부가가치세를 아예 없애고 수출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세금에 대한 영향이 없어져서 대외 경쟁력 왜곡을 아예 유발하지 않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수출국에서는 그 전체 환급을 해줘요. 그리고 영세율로 이제 그 수출하는 물건에다가 부가가치세율을 매기고 그래서 수입국에서 그걸 가져온 거에서 수입국의 부가세율로 이제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자 이제 전체 환급이라는 걸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했는데 요건 이제 숫자를 보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영세율 사업자예요. 이제 우리나라 수출국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0%죠. 근데 미국에 컴퓨터를 팔아요. 100만 원에. 그런데 이 수출하는 사람은 이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 전 단계는 70만 원짜리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전 단계 공급자들이 전체 누적이 70만 원 부가가치예요. 이걸 가지고 보면 100만 원에 했는데 지금 이 수출하는 거기 때문에 0원이죠. 근데 이 0원은 없는 것이 아니라
0%를 곱한다고 했어요. 이제 왜 이제 0%라고 하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환급이랑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70만 원을 지금 이제 전 단계에 줬겠죠. 그런데 그럼 거기에 대한 7만 원은 이제 그 전 단계 사람에게 줬겠죠. 그럼 이 세무서에서 이제 0원입니다. 이제 낼 건 없기 때문에 영세율이라고 했죠. 대신에 7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면세와 차이인데, 왜냐면 이 영세율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예요. 이 영세율 사업자도 일반 사업자랑 똑같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일반 사업자하고는. 대신에 단지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영세율이라고 했죠. 부가가치에 곱하기 0%만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단계에 부가가치세는 환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됨으로써 누적 부가세가 지금 환급이 됐어요. 그럼 환급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다음 단계 공급자에게 그것을 얹혀서 넣지 않겠죠. 그래서 0원인 거예요. 그래서 영세율을 하지만 환급을 전체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영세율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면세는 부가가치의 10%를 아예 매기지 않는 것이지만 영세율은 부가가치의 0%를 매기는 거예요. 왜? 전체 환급을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영세율의 개념도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의 0%를 곱하는 것이고 전 단계 매입세 전체 환급이 됐죠. 그래서 이것이 완전 면세가 되는 거예요. 그 앞에 거는 부분 면세였죠. 정리를 하면 면세 제도는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를 아예 과세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쵸? 하지만 영세율은 오른쪽이에요. 부가가치는 세금을 곱하는 대신에 0%로 곱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면세는 전 단계 매입 누적세액이 환급이 안 됐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 전가가 됐어요. 그러나 영세율은 전체 매입세액을 환급을 해줍니다. 전 단계는. 그래서 면세 같은 경우에는 부분 면세예요. 그쵸? 지금 당시에 그 당시에 부가가치만 면세가 되는 것입니다. 누적된 것은 환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전가돼요. 허나 영세율은 완전 면세죠. 왜요? 전체 환급을 해줬죠. 전체 환급은 왜 해줬어요? 영세율로 일단 냈잖아요. 그쵸? 0원이긴 하지만 영세율로 한 거기 때문에 환급을 해줘도 돼요. 따라서 완전 면세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과세, 면세, 영세율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사실 이게 더 이제 면세, 영세율 깊게 들어가면 이제 면세는 뭐고 면세 종류도 되게 많겠죠. 그리고 영세율도 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눠져 있겠죠. 그거는 이제 다음 이제 나중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떠먹여주는 세법의 떠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